예, 지금 시간이 2018년 11월 8일 오늘 목요일이고요. 오전 10시입니다.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이죠. 예, 전일 대비 1.7% 상승했어요. 35.17 포인트 상승해서 2113.86인데 계속 주봉은 저항 위에 있어요. 주봉은 저항 위에 계속 지금 TO 저항선이 주가보다 계속 낮은 곳에 있는 거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주봉 시가까지 내려왔었는데 지금 일주일 내내 주가의 움직임은 그냥 저항 위에서 움직이는 모양새예요. 내일까지 버티면 이제 주봉상의 하락 추세는 이제 끝이 나는 거죠. 일봉을 보면 저항이 없어요. 예, 일봉에는 저항이 지금 존재하지 않는 상태니까 이런 상태면 일봉은 얼마든지 올릴 수 있고요. 떨어뜨리면 2100 정도? 예, 내린다 그러면 한 2100선까지 보고 있는 것 같고 올린다고 하면 예, 막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위에 저항이 있는 형태였기 때문에 눌렀을 때 눌러지는데 뭐 오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리고 싶으면 올리고 내리고 싶으면 내리고 다만 이제 주봉으로 보면 지금 저항의 위치가 2100선에 있기 때문에 계속 부담스러운 가격이죠. 지지까지는 죽어도 안 내려와요. 지금의 주가 흐름을 보고 있으면 주봉상에서 지지의 위치까지는 내려오지 않고요. 그냥 저항 위에서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그것만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큰 폭의 흐름이 안 나오는 거죠, 지금. 지금 4일 동안의 흐름을 보면 큰 변화가 없어요. 자, 지난주 종가가 2096인데 지금 2113이니까 2106, 2116, 20포인트도 안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만들었던 종가 대비 지금 올라간 폭은 1%도 안 돼요. 그래서 이 주봉의 저항이 계속 작용을 하고 있어서 많이는 못 가고 그렇다고 내리지도 않는 형국입니다. 자, 이거를 구분할 때 쓰는 방법을 저번에 말씀드렸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캡처 떠야 되는데. 예, 됐어요. 자, 이제 이게 언제 매수하냐? 이번 주 포기요. 빠르면 다음 주. 빠르면 다음 주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외국인하고 기관이 같이 사요. 이렇게 두 개사 살 때는 저항을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항을 들 수 있는 상태인 거죠. 어제는 어제 거를 한번 보시면 어제는 둘 다 매도했어요. 그렇죠? 어제는 외국인도 매도를 하고 기관도 매도를 하고 개인이 샀어요. 이렇게 개인이 사는 장, 그죠? 개인이 사는 장에서는 저항을 못 들어요. 그래서 어제는
저항선 아래로 주가가 내려왔고, 반대로 오늘은 지금 외국인이랑 기관이 사고 있잖아요. 반대로 개인이 팔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저항을 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저항을 든다고 해도 무방해요. 거기다가 오늘이 만기일이기 때문에 뭐 얼마든지 자기네들이 원하는 지점에서 끝을 낼 수가 있어요. 하루 더, 예, 하루 더 잘 버티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원했던 자리는 여기에요. 제가 매수를 원했던 자리는 여기 2025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의 주가가 2025 아래까지 왔으면 예, 고려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거기까지는 오지 않았어요. 실제로. 지금 주가 기준으로도 2101 위로는 매수가 안 되는 거죠. 예. 올라갈 거면 훨씬 더 강력하게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올라가면 예, 이 주봉에 있는 저항선을 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지금 지수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 예, 아직까지도 매수할 가격들이 마땅치가 않아요. 자, 시뮬레이션을 해볼게요. 예, 매수가가 안 나와요. 지금 상태는 매수가가 안 나오는 구조예요. 이렇게 되면 다음 주에 못 사요. 지금의 흐름이면 다음 주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봉을 끝내면 다음 주에 매수 구조가 안 나와요, 아예. 이거 기억나세요? 이 구조 기억나세요? 이거 똑같아, 진짜.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보다 훨씬 많이 올라야 돼요. 훨씬 많이 올라야 돼. 매수하려면 이 정도 올라가지고는 안 돼요. 이건 아니에요. 이 정도 가지고 안 돼. 봐요. 이게 이게 똑같아. 같죠? 다른가요? 제가 보기에 똑같아. 그쵸? 모양새 비슷하지 않아요? 왜 저는 굉장히 비슷하게 보이지? 그러니까 주가는 오르고 있는데 저가 방어를 할 생각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오른쪽은 월봉이고 가운데는 주봉이에요. 근데 저 양봉이 그려졌을 때 저 양봉의 저가, 그러니까 지금 주봉의 저가가 아직 물타지 마세요. 삼성전자 물타기 하시려면 길게 보세요. 서두르지 말고. 올라가면 어차피 손실 줄어요. 그죠?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어차피 손실이 준다고요. 이따가 삼성전자까지 한번 보여드리고 마무리 지을게요. 그러면 시드드님이 삼성전자 이야기를 하시니까 삼성전자 차트를 보여드린 다음에 이거 시황을 마무리 지을게요. 그럼 되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지지의 위치가 대략 애매해. 그러니까 지금 가장 빨리 만들어진 애가 얘고요. 저항은 가장 빨리 만들어진 애가 얘예요. 저항은 얘. 그죠? 그리고 이 월봉의 차트에서도 지지의 위치가 여기에 있었고 저항 위치가 여기에 있었어요. 자, 여기서 질문이 뭐냐면 다음 주에 이번 주에 저가를 방어할 수 있을까요? 예, 이게 질문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다음 주에 저 지지를 가지고 이번 주에 저가를 방어할 수 있을까? 가능할까요? 지지의 위치와 전봉의 저가 위치가 너무 가까워요. 너무 가까워. 그래서 저렇게 되면 방어가 안 돼요. 방어가 안 돼. 그래서 그 10월 달에도요. 그러니까 올해 10월 달에도 저 지지를 보고 어? 저거 방어 안 될 텐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 때도 매수하고 싶었는데 포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더 올라야 된다고. 내일 한 번 더 올라야 돼요. 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 지지 있잖아요. 저 지지가 시가까지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지의 위치가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가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의 주가로는 안 돼. 더 올라야 돼요. 내일. 더 올라줘야 돼. 더. 그러니까 이 주봉의 모양새는 하락 추세는 끝낸 거예요. 그래서 위가 열렸어. 위가 열렸는데 아래 공간이 너무 커요. 아래 공간이. 그게 제일 무서워요. 지금 10월 달에 느꼈던 상태랑 같아요. 10월 달에 느꼈던 상황이랑 전혀 다르지 않아. 그러니까 10월 달에도 마지막 날에 진짜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결국은 왕창 쏟아졌단 말이에요. 다음 주에 사고 싶으면 사셔도 돼요. 네, 다음 주에 주식을 사고 싶으면 사셔도 되는데 이번 주 저가가 무조건 손절이에요. 그러니까 2052.67만 안 무너지면 돼.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다음 주에 급등할 거야. 왜냐면 위도 열려 있으니까 나는 급등할 거라고 생각해 라고 판단하시면 사셔도 돼요. 근데 지수가 2052.67만 안 깨면 되는 거예요. 67만 안 깨면 돼. 깨지면 안 돼요. 깨지면. 그리고 이거 이제 매트릭스가 있잖아요. 매트릭스를 붙여보면 보세요. 매트릭스를 붙여서 이렇게 보면요. 상승하기 좋은 지점은 여기에요. 여기라고. 상승하기 좋은 시점이 여기에요. 줄 보이시죠? 줄. 예? 줄이 보이시잖아요. 예. 저기라고요. 그럼 이게 지금으로부터 몇 개봉 미래인지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몇 개봉 미래일까? 시뮬레이션 해서 추가, 추가, 추가.
추가 이렇게 해서 보면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미래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다섯 개 봉, 다섯 개 봉 뒤로 매수하기가 좋아요. 다섯 개.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남은 거죠. 실제로 매수하기 좋은 시점은 한 달 뒤가 되는 거예요. 주봉으로 봤을 때 한 달 뒤라는 건 결국에 뭘 뜻하냐면 월봉이 양봉을 내고 나서 그 다음에 조정이 오면 매수하기 좋은 구조가 된다는 거죠. 월봉이. 월봉이 양봉으로 완전히 돌아선 다음에 다시 조정이 오는 시점. 그 시점을 봤을 때 주봉이랑 월봉이랑 딱 아다리가 맞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월봉은 위에가 열려 있으니까 지금 올라가는 거지 아래도 같이 열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 아래가 같이 열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월봉은 상관이 없어요. 예. 근데 주봉이 아래를 닫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다음 주도 아래를 못 닫아요. 아래를 못 닫고 그러면 그 다음 주 돼야 닫을 수 있어요. 그 다음 주. 다음 주는 이건 진짜 그냥 거래를 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 요 다음 주를 빼고 예, 다음 주를 빼고요.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 3주가 있잖아요. 근데 3주 동안에는 매트릭스의 일의 영향을 받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조금 명확하실 거예요. 자, 이걸 시뮬레이션이라 그래요.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하시면 돼요. 미래를 다 그려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앞에 미래를 그냥 데이터만 넣어가지고 전부 다 그려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약에 저가를 지키면 이게 올라가요. 그죠? 이게 올라간다고요. 요 저가의 투자 심리도가 위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면 뭐예요? 이제 바닥을 지났다 이런 뜻이에요. 요 저가의 투자 심리도가 올라가는 순간이 바닥을 지났다예요. 바닥을 지났다. 그런데 만약에 다음 주에 이번 주에 저가를 깨면 어떻게 되냐? 자, 요게 첫 번째죠. 그러면 요 저가를 그대로 입력해서 여기다가 입력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된다. 잠깐만요. 저가가 무너졌는데 왜 안 되지? 잠깐만요. 5일 1050 다시 자 이제 저가를 한번 무너뜨려 볼게요. 다음 주에 그냥 똑같은 봉으로 하나 그려 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횡보하죠. 이게 횡보하잖아요. 지금 봉은 양봉인데 봉은 양봉이에요. 지금과 같은 봉을 똑같이 그려도 여기는 횡보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바닥을 지나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 반대로 한번 그려볼게요. 2060일까지 올라갔다가 고가가 2160일까지 가요. 갔다가 자,
종가가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그려졌다.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거든요. 눈에 잘 보세요. 봉이 다음 주에 봉이 만약에 이렇게 그려진다. 왜냐하면 위에 열렸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올라가면 저 P5 저항선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갔다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번 주에 저가를 깼다. 그죠? 그러면 그 아래 3주 동안에는 저가를 지킬 방법이 없잖아요. 자, 그 다음 주에 시뮬레이션 하나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 종가 기준으로 그냥 시뮬레이션을 하면 어떻게 되냐? 예, 이제는 저가가 최저치로 떨어져요. 자, 최저치로 떨어졌죠. 이게 가장 아래로 내려오잖아요. 이걸 책에서 뭐라고 표시하냐면 최저가 모드라고 표시해요. 최저가 모드. 그죠? 최저가 모드라고 표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봉의 저가를 깨면 이게 투자 신미도가 제일 내려가면서 어디를 깨야 돼요? 예, 이 바닥에 만들어진 양봉의 저가를 깨야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봉이 깨는 건 이봉의 저가가 아니라 2018년 10월 29일 주간에 만들어 놓은 저가를 깨는 거고요. 이 저가는 실제로 10월 달에 저가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저렇게 깬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음봉을 그리면 안 돼. 앞으로 그리는 봉은요. 음봉을 그리면 안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앞으로 이번 주를 제외한 지금 지난주 양봉 이번 주 양봉이잖아요. 근데 계속 양봉이 나야 돼. 계속 양봉이 나야 됩니다. 음봉을 낼 수 있는 주는 요 마지막 주. 예. 2주는 음봉을 내도 돼요. 근데 앞으로 3주. 앞으로 3주는 음봉을 내면 안 돼요. 음봉을 내면 위험 신호입니다. 위험 신호. 그래서 지금 거래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예. 지난주에 저점이 무조건 지켜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지난주에 저점을 지켰으니까 오케이, 인정. 예. 그러면 다음 주도 이번 주에 저가를 지켜야지만 돼요. 지키고 양봉.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다음 주는 이번 주에 저가를 지키고 양봉. 그죠? 그 다음 주도 다음 주에 저가를 지키고 양봉.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있는 거는 사실은 저가가 무너져도 이제 최저치로는 안 떨어져요. 자, 이걸 한번 실험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 주 저가를 지키고 제가 다음 주에 양봉을 하나 그려볼게요. 추가. 이번 주 저가 2050이죠? 그러면 2080 찍고, 종가는 이번 주 지금 2013이니까 2020 찍고요. 그 다음에 시가는 2118 찍고, 고가는 2133, 여기는 2125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봉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죠? 봉이 이렇게 그려질 텐데 이렇게 그려지면 오케이라고요. 오케이. 자, 전봉의 고점을 넘었고 전봉의 저점을 지켰고 양봉. 그러면 지금 저가 투자 심리도도 들리고 고가 투자 심리도도 들려요. 베스트. 자, 그 다음 주에도 갔어요. 그러면 요번에도 지키고 가야 되죠. 그럼 추가. 그죠? 요번에는 저가가 2080보다 높아야 되죠. 그러니까 2100. 그 다음에 고가는 또 높아져야 되니까 2145. 그 다음에 종가는 또 높아져야 되니까 2135. 시가는 2122. 이렇게 끝내 볼게요. 그럼 확인. 자, 또 올라갔죠.
자, 보시면 이제 또 올라갔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저가 투자 신뢰도는 횡보하고 고가 투자 신뢰도는 올라가요. 그쵸? 그럼 저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저가 투자 신뢰도랑 고가 투자 신뢰도가 계속 상승을 지켜요. 상승을 지킨다고. 예, 그러니까 지금 바닥에서 양봉을 낸 지난주부터 계속 흐름이 어떻게 돼요? 예, 위로 가는 형태가 된단 말이에요. 저렇게 그려야지만 상승이 유지된다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 주가 돼서 여기서 한 주 더 올라야 되잖아요. 이제 여기서도 한 주 더 올라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도 또 올라. 그리고 추가. 여기는 이제 2140, 2155, 저가는 2119, 그죠? 고가는 2155, 시가는 2136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예. 이상하다? 왜 이렇게 됐지? 하나가 더 만들어졌나 보네요. 삭제. 예. 하나가 더 만들어졌어요. 여기다요. 2145. 다음에 저가는 2122, 2122, 그 다음에 2145 이렇게 볼게요. 자, 이렇게 그리면 예, 고가는 못 넘었어도 저가는 또 횡보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가가 들린 상태로 옆으로 가도록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시간하고 가격이랑 같이 가는 거예요. 지금 구조가. 예, 시간도 오르고 그 다음에 가격도 오르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움직임에서 음봉은 죄악이에요. 죄악. 주가가 오르는 거 오케이. 좋아요. 그런데 그게 계속 양봉의 형태를 가지고 가야만 하는 거예요. 앞으로 3주 동안. 최소한 3주 동안은 양봉의 흐름을 가지고 가야 돼요. 양봉의 흐름을 3주 동안 가져가야 되고 절대로 지난주의 저점을 붕괴해서는 안 돼요. 예, 지난주에 저점을 붕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조건은 무조건 지난주 저점이 붕괴되면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음봉이면 안 돼요. 지난주에 저점을 붕괴해서는 안 되고 음봉으로 만들어서는 안 돼요. 자, 지난주에 저점을 붕괴됐다라는 거는 이제 안 좋은 신호고요. 아주 안 좋은 신호고 지난주에 저점을 붕괴하지 않았어도 만약에 이번 주가 음봉으로 끝났다 그러면 다음 주에 이번 주에 저가를 깰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3주간 이번 주를 빼고도 3주간은 음봉의 흐름과 지난주에 저점을 깨는 흐름이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머릿속에 잘 담아 두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키워드예요. 제일 걱정되는 거는 이번 주에 아래 꼬리가 너무 짧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이걸 강하게 올릴 생각이 있었으면 이번 주에 아래 꼬리를 좀 더 길게 빼고, 왜냐면 길게 빼서 봉을 만들었으면 지금보다는 좀 탄탄한 모양새가 됐을 텐데 그게 제일 아까워요. 자, 이번 주에 만약에 2016까지 저가를 그렸었다. 그러면 저가가 2016까지 뺐어요. 자, 빼고, 그쵸? 이렇게 그렸다고 쳐요. 이렇게 그려서 다음 주에 시뮬레이션을 하면 주가 이 종가로 만약에 시뮬레이션을 하면요. 자, 이게 방어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단 말이에요. 어쨌든. 근데 지금은 방어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없어요. 지금 이 정도도 지금 방어가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아랫꼬리를 길게 만들어도 방어가 쉽지 않은 자리예요. 지금 지지가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강력하게 발달이 안 되는 자리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차라리 더 올라야 돼요.
내일도 더 올라서 2020이 아니라 한 2150까지 올려볼까요? 2150까지 올라주면 그래도 안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안 돼. 그러니까 지금은 지지가 발달이 안 돼요. 아무리 움직여도 지지가 발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지난주 저점, 그러니까 다음 주가 되면 이번 주 저점, 이번 주는 지난주 저점이 그냥 컷이라고 생각하고 예, 그렇게 거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봉상으로는 지금 구조에서는 매수가가 전혀 안 나오는 구조예요. 어떻게 움직이든, 그러니까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지금은 매수가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예, 지금 상태에서는 매수가가 전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주가는 오를지언정 예, 매수할 수 있는 환경은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볼린저 밴드 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자, 삼성전자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보시자고 하셨으니까 자, 지금 44,750원이죠. 주봉은 지금 매수 가격 안 보이고요. 그냥 일봉은 오르고 있고 그러면 월봉의 지금 매수 가격은 얼마까지 만들어졌냐 볼게요. 없어요. 예, 안 만들어져 있어요. 삼성전자는 예, 이렇게 움직여도 매수가가 안 나와요. 안 나와. 다음 주를 보면 다음 주에는 매수하신다 그러면 43,450원? 43,450원 정도. 만약에 이 가격을 이번 주까지 유지를 한다 그러면 현재 매수가로 만들어진 가격은 43,450원이고요. 위는 다 열려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주봉상의 구조를 보면 삼성전자는 올라도 상관없는 구조예요. 위가 열렸으니까 뭐 누르는 그런 형태는 아니고요. 다만 추매를 하겠다 그러면 43,450원 정도에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월봉으로 보면 매수가가 안 나와요. 예, 월봉으로 봤을 땐 아직까지 매수할 수 있는 형태의 구조는 아닌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게 롱으로 보시는 거면 그러니까 이거 뭐 단타를 쳐가지고 뭐 이번 주에 사서 다음 주에 팔거나 아니면 뭐 이번 주에 사서 4, 5주 안에 팔 거다 그러면 사실은 주봉을 보고 거래하셔도 되는데 몇 개월 동안 들고 계신다. 예를 들면 시드니님이 지금 보유한 기간이 몇 달 됐어. 예. 그렇게 생각하신다 그러면 지금 굳이 빠르게 물타기를 해야 될 시점은 아닌 것 같아요. 오르면 사실은 손실이 줄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드니님한테는 오르는 건 문제가 안 돼. 들고 있으니까. 맞죠? 시드니님 입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오르는 것에 대한 부담은 전혀 없는 거예요. 예? 어차피 들고 있으면 손실이 계속 줄어. 근데 만약에 샀어. 샀는데 같이 내리면 이건 죽음이에요. 맞나요? 내가 매수를 했을 때는 떨어지면 안 돼요. 떨어지면 안 돼. 올라가는 건 지금 월봉으로 열렸으니까 빠르게 올라가면 47,000원까지는 보이고요. 근데 이거를 제가 매트릭스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 종목은 앞으로 한 달 더 좋아요. 앞으로 한 달 더 좋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12월 달은 좋을 수가 있어요. 근데 1, 2, 3이 나빠. 1, 2, 3이 나쁘다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12월 이후에 음봉이 나오면 3월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3월까지. 지금이 사실은 상승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 무너졌거든요. 지금 삼성전자는 올라야 될 때 내렸다고요. 올라야 될 때 내려서 다시 오르려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요. 그래서 안전하게 거래하실 거면 12월, 1월, 2월, 3월, 내년 4월이요. 네. 시드니님이 안전하게 지금보다는 훨씬 안전하게 추매를 하실 계획이시면 내년 4월에 하시는 게 더 나아요. 근데 만약에 올랐어. 예? 지금 추매를 했는데 내년 4월에 갔더니 엄청 많이 올라 있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르는 건 걱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시드니님 입장에서 주가가 오르는 건 아무런 걱정이 안 돼. 왜? 손실이 계속 줄어드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1월, 2월, 3월에 조정이 오면 삼성전자에 조정이 오게 되면 그땐 7개월 동안 물린 그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신규로 들어간 애도 같이 손실이 나게 돼요. 그러면 이게 손실이 배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돈은 다 들어갔고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라면 아직은 안이 들어가겠어요. 안이. 이거는 주봉으로 7개월을 물린 사람이 주봉을 보고 거래한다는 건 말도 안 돼요. 예. 7개월이면 7, 4, 28, 28주가 물린 거예요. 그죠? 28주 동안 물려 있었던 거예요. 근데 고작 주봉을 보고 들어간다라는 거는 예, 저 같으면 납득이 안 되고요. 예. 더 기다리겠어요. 더. 그리고 많이 물리셨어요? 금액이 커요? 본인이 들어가 있는 삼성전자의 투자 금액이 5천만 원이 넘어요? 금액 기준이 5천만 원이 넘으시냐고요. 1억이요? 그러면 추가 금액은 얼마 있으세요? 가지고 있는 투자 금액은 얼마예요? 지금 플러스님이 그 안에요. 지금 이분 7개월 전에 매수하신 거기 때문에 금액이 엄청 그러면 저라면 어떻게 할 거냐면요. 들어보세요. 저라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안 돼요. 빠져나오고 싶어 하면 안 돼. 절대로 빠져나올 생각 하지 마세요. 지금 시드니님한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잘못된 거라고요. 계획이 없잖아요. 시드니님 계획 있으세요? 없죠? 계획 있으세요? 계획 없잖아요. 돈만 있잖아요. 그죠? 계획이 있는 게 아니라 돈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계획은 안 하고 돈만 넣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무거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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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열받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차피 멘탈이 나가요. 그렇게 되면. 지금 고점이 제가 알기로 5만 원이 넘을 거예요. 280만 원 정도가 고점이었으니까 280만 원을 50분의 1로 나누면 얼마냐? 계산해 볼게요. 280만 원을
5로 나누면 56,000원이 고가예요. 56,000원이 고가인데 지금으로부터 7개월 전에 사셨으면 7개월 전으로 한번 가볼게요. 대충 얼마였는지.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러니까 5만원대 이상에 사신 거예요. 최소한 5만원대 이상. 46,000원이에요? 그러면 기다리세요. 물 타지 마세요. 46,000원이면 기다리세요. 그냥. 기다리세요. 그 정도 가지고 왜 두려워하세요? 천 얼마밖에 차이 안 나는데. 그쵸? 천 얼마밖에 차이 안 나요. 그러면 물타기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물타기에서 1억까지 들어가셨으면 그러면 이제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물타기보다 좋은 방법. 물타기보다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계좌를 하나 더 만들어. 예, 시드니님, 계좌를 하나 더 만들어. 더. 지금 계좌 말고 다른 증권사의 계좌를 만드세요. 자, 지금 만약에 삼성증권의 계좌를 갖고 있다. 그러면 유진투자증권이나 미래에셋 대우 이런 데다가 계좌를 만드는 거예요. 계좌를 만들어서 바닥이 왔다고 생각될 때 거기에서 주식을 사요. 삼성전자를 사세요. 이게 바닥이라고 생각됐을 때 삼성전자를 사요. 그래서 수익이 나죠? 그죠? 수익이 날 거 아니에요. 바닥에서 올라가면 수익이 날 거예요. 그럼 그걸 팔아. 수익이 났잖아요. 예? 수익이 났으면 팔아요. 그냥 팔아. 짧게. 일주일이든 2주일이든 바닥에서 사서 만약에 본인이 고점이라고 생각됐을 때 그걸 팔아버려요. 그러면 수익금이 1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보유한 주식에서,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에서 100만 원어치 손절해요. 100만 원어치를 손절해버려. 자, 보세요. 내가 5천만 원어치 사서 단가가 높았어요. 단가가 높았어. 높아가지고 거기다가 물을 타면 단가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 단가가 높아지죠. 내가 매수한 가격의 단가가 형성되는 게 아니라 이미 높은 단가에 의해서 평균을 내게 돼 있기 때문에 내 물량이 기존 매수 물량보다 많지 않으면 그쪽에 흡수돼서 단가가 높아져요. 그쵸? 그러니까 아무리 사도 수익 안 나요. 아무리 물을 타도 절대 수익이 안 나는 구조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계좌에다가 물을 타면 안 돼요. 다른 계좌에다 물을 타야 돼. 다른 계좌에다. 전혀 다른 계좌에다 물을 타고 그 계좌를 보고 있으면 조금만 올라도 그 계좌는 플러스가 돼요. 마이너스는 못 팔아도 플러스는 팔아요. 그러니까 플러스를 팔아버려. 그럼 수익이 났죠. 그 수익 금액만큼 손절을 해요. 기존의 계좌에서 내가 100만원 수익이면 100만원 손실만큼 손절하고 200만원 수익이면 200만원 수익만큼 손절해요. 이게 왜 좋은 줄 아세요? 이건 물량을 줄이는 거예요. 물타기는 물량을 늘리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드리는 방법은 물량을 줄이는 거야. 자, 수익이 났어. 그래서 200만원어치 손절을 하면 200만원어치 손절했잖아요. 그러면 200만원어치 손절이 되는 게 아니라 200만원을 가지고 있는 원금이 있어요. 원금. 예를 들면 10% 손실이다 그러면 200만원을 손절시키면 2천만원이 확보되는 거죠. 그죠? 2천만원에 10% 손실이니까 200만원을 손절하는 순간 1800만원이 돌아온다고요. 맞죠? 원금이 1800만원이 회수가 돼요. 그러면 내 투자 원금이 다시 늘어나. 200만원을 손절한 이유만으로. 근데 200만원을 손절한 게 아니라 수익금으로 가지고
퉁친 거니까, 예? 수익금을 가지고 퉁친 거니까 손실은 없는 거예요, 팔 때. 근데 뭘 할 수 있어요? 원금을 줄일 수 있어. 기존에 들어가 있는 원금을 줄일 수 있다고요. 그리고 자기가 가용할 수 있는 투자금은 늘어. 맞죠? 기존에 들어가 있는 투자금의 부피는 줄이고 가용할 수 있는 투자 원금을 늘려요. 그러니까 다음에 매수할 땐 더 많이 살 수 있어. 다음에 살 땐 더 많이 살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고민하면 안 돼. 왜 자꾸 가지고 있는 거에 손실을 줄이고자 계속 거기다 돈을 넣냐고요. 가지고 있는 건 버려요, 버려. 그리고 원래 이제 남아있는 가용할 수 있는 투자 금액을 가지고 수익을 만든 다음에 계속 손절을 하면서 그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투자할 수 있는 가용현금으로 계속 바꾸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시드니님이 정작 투자를 해야 될 때 생각가 오잖아요. 그러면 들어가 있는 돈이 적어. 이미 계속 손절을 했기 때문에, 그쵸? 계속 손절을 했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가용 금액 대비 물려있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물을 타면 확실하게 낮아진다고요. 이제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죠? 예? 그리고 7개월을 물려 계셨으면 앞으로 한 10개월은 보세요. 지금 시드니님이 지금 파신다 그러면 앞으로 10개월 뒤에 파신다고 보시면 돼요. 고점에서 사서 저점에서 팔 필요는 없잖아요. 예? 다시 저점을 찍고 고점까지 가는 시간까지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물탈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계좌를 틀어가세요. 계좌를. 다른 방법도 있는데 다른 방법은 사실 시드니님한테 어울리지 않을 것 같고요. 예. 지금 가격에서 굳이 애쓰려고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내년 시장 안 좋아진다고요? 내년 시장 안 좋아진다고 하는 말이 많아요? 그러면요, 그, 작년 말에요. 작년 말에, 시드니님, 작년 말에는요, 주가 3천 간다 그랬어요. 그죠? 작년 말에는 모든 사람들이 주가 3천 간다 그랬어요. 예. 그죠? 근데 지금 얼마예요? 주가 2천이 2천. 예. 그 사람들 말을 믿어요? 그거 왜 믿어요? 5천도 가요, 5천도. 말로는 6천도 가고 7천도 가지고 1천도 가요. 시장은 시장의 흐름대로 가는 거죠. 예, 시장은 시장의 흐름대로 가는 겁니다. 그들이 좋아진다고 해서 좋아지지 않고요. 그들이 나빠진다고 해서 나빠지지 않아요. 다만 바닥에서 사셔야 돼요. 심각한 수준은 아니세요. 심각한 수준은 아닌데 물 탈 것도 아니에요. 이제 1억에서 이제 여기서 더 물을 타면 너무 덩치가 커지시니까요. 그리고 혹시 조금 더 심각한 수준이 오게 되면 그때 제가 다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다른 방법.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으니까요. 생각보다는 많은 방법이 있어요. 정말 화가 나면 묶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드니님이 갖고 있는 그 삼성전자의 그 손실을 딱 묶어버릴 수도 있어. 손실 더 이상 안 나게, 수익도 안 나고 손실도 안 나게 그냥 묶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방법이 많다고요. 생각하신 것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방어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방법을 전혀 모르시잖아요. 모르시기 때문에 알려드려도 못하시니까
지금은 빨리 움직이지 마세요. 더 오르라고 예, 기도하시고요. 쉽지는 않은 자리예요. 지금 쉽지는 않은 자리인데 예, 그리고 또 다른 방법 중에는 예, 묶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삼성전자가 지수랑 같이 가니까 그냥 풋으로 방어해도 돼요. 그러니까 주선 매도를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차월물 풋을 사는 방법도 있어요. 어? 차월물 풋을 사는 방법도 있다고. 그래서 올라가면 풋만 날리는 거야. 그죠? 풋만 날리면 돼. 한 300만 원어치 이렇게 사가지고 나중에 풋만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충분히 오르면 내 손실은 30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근데 떨어져. 그러면 이제 풋에서 나는 수익으로 삼성전자를 손절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물량을 줄이는 거죠. 지수요? 지수 뭐 그냥 전향이죠. 주봉은 누를 거고, 예, 일봉은 받칠 거고 의미 없어요. 의미 없다고. 예, 이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의미 없는 거예요. 예, 이미 풋은 다 죽었고, 예, 풋은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개인이 개인이 코를 개인이 코를 위에 걸 잡았기 때문에 가기도 싫은 거죠. 예,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이제 외인이랑 기관이랑 같이 사면 뭐 그러니까 만기일 날은 예, 기대할 필요 없어요. 다만 지금은 주봉이 저항 위에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자리라는 거예요. 쉽지는 않은 자리이기 때문에 아무리 올라도 매수로는 못 따라가. 시가 기준으로. 예, 시가 기준으로 매수는 절대 따라갈 수 없는 장이에요. 그러니까 갭만 있어. 갭만. 외국인요? 외국인이 72콜 샀고 75콜 샀고 77 매도 쳤잖아요. 그러니까 277은 안 가고 그죠? 272하고 275만 먹을 테니까 275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괴롭히겠죠. 그럼 지금 딱 그런 흐름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고점에서 75를 풀었으면 예, 내리는 거고 75를 붙들고 있으면 올라가는 거고 그런 거겠죠. 자, 오늘 시황은 예,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